지방방송 끄자. 당신의 상상을 음악으로. 안녕하세요, 이미지뮤직의 교무입니다. 우리 저번 15교시의 킥, 스네어, 하이햇에 이어서 오늘은 어쿠스틱 드럼 킷의 나머지 탐, 심벌을 자세하게 나가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교육자료 및 멤버십 등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저번 교시에 이어 오늘은 어쿠스틱 드럼의 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톰톰, 탐탐, 탐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탐은 드럼 세트에 흔히 3개의 탐을 구성해서 놓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드럼이라는 무율타 악기 중에서 킥과 스네어, 하이햇보다는 좀 음악적으로 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악기이고 북의 일종입니다. 탐은 음이나 대역의 높낮이, 크기에 따라서 하이탐, 미들탐, 로우탐으로 부르는 경우, 혹은 크기에 따라서 스몰, 미디엄, 플로어 등으로 나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곡에서의 탐의 역할은 뭘까요? 가장 주된 탐의 기본 사용 방법은 필인 악기로 쓰인다입니다. 또 그 외 하이햇처럼 박자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을 원래의 필인 용도 외에 박자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쓴 곡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공부할 때 또 많이 들었던 박진영 PD님의 스윙 베이비 라는 곡이 스윙으로 전환될 때 탐을 박자를 다채롭게 만드는 용도로 씁니다. 들어보시면 탐이라는 악기의 기본 사용 방법 외에 다채롭게 쓰는 방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자면, 만약 내 곡이 다음 폼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고 싶거나 임팩트를 주고 싶을 때, 또 박자를 햇보다는 좀 더 무겁게 다채롭게 만들고 싶을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악기가 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쿠스틱 드럼 킷의 마지막 킷, 바로 심벌인데요. 기본적으로 하이햇 심벌보다는 좀 더 크기가 큰 심벌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심벌은 어쿠스틱 드럼 킷에서는 크래쉬 심벌, 벨 심벌, 라이드 심벌, 차이나 심벌, 스플래시, 심벌 링 등의 형태로 사운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크래쉬 심벌과 라이드 심벌을 한 쌍으로 구성이 되는 걸 가장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15교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클래식에서는 핸드 심벌이라고 해서 한 쌍을 가지고 부딪히며 치기 때문에 S를 붙여 심벌즈라고 불리웁니다. 기본적으로 심벌 주법에는 3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크래쉬, 그리고 라이드, 그리고 서스펜디드 심벌인데, 서스펜디드 심벌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에서 롤 심벌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 리버스 크래쉬라고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크래쉬부터 설명드리자면, 크래쉬라는 뜻은 충돌하다 라는 뜻입니다. 뜻 그대로 우리가 심벌을 좀 구역별로 나눠서 보자면 크래쉬 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크래쉬 아리아. 이 부분을 실제로 연주자분들은 엣지로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엣지 부분을 한번 강하게 타격하는 소리로 크래쉬의 역할은 필인, 즉 필의 역할, 특히 다음 폼으로 넘어가는 1마디의 1박자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벌의 주법 라이드인데요. 라이드는 우리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스틱을 심벌에 태우듯이 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심벌의 중앙부, 라이드 구역이라는 곳을 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라이드 주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팁을 드리자면, 심벌은 이디오폰으로 본인의 몸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체명 악기이니 그냥 어딜 치든 같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라이드 주법은 여러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이것은 소리의 첫 충격음, 즉 트랜지언트 사운드라고 하는 것부터 소리가 얼마나 여운이 남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 때문에 좀 구역을 나눠서 안쪽을 치거나 중앙을 치거나 바깥쪽을 치는 게 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곡의 분위기와 색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즉 라이드 같은 경우 때에 따라서 벨 구역이라고 하는 안쪽이나 앞서 배운 크래쉬 구역, 엣지를 치게 되는 경우 좀 더 응축된 소리나 좀 더 청명한 소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드러머 연주자분들 같은 경우 좋은 라이드 소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덜어 봤던 것 같아요. 라이드 주법의 역할로는 하이햇이나 스네어를 대체하는데, 하이햇 스네어 같은 경우 주된 역할이 박자의 다채로운 감 형성, 그리고 스네어는 박자 인지를 담당했었잖아요. 하이햇의 대체로 라이드가 쓰이는 경우 하이햇 대신에 박자의 다채로운 감을 형성해 줍니다. 다만 하이햇을 라이드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 좀 더 곡이 그루브해지고 곡의 다이나믹이 좀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네어의 대체로 라이드가 쓰이는 경우는 스윙 같은 특정 장르에서 특히 반복되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라이드가 박자 인식을 도와주게 됩니다. 심벌의 마지막 주법으로는 롤 심벌, 서스펜디드 심벌인데요.
이건 심벌을 통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표현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흔히 발라드 같은 데서 곡 시작할 때나 고조되는 부분, 다이내믹을 변화시키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법입니다. 일반적인 스틱으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끝부분에 모직, 실뭉텅이 같은 게 달려있는 말렛 등으로 쳐서 좀 소리를 기존 스틱으로 치는 것보다 둥글고 날카롭지 않게 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곡에서는 피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주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벌의 최종적으로 역할을 정리해 드리자면 크래시 등의 주법으로 인한 필의 표현, 라이드 주법을 통한 곡의 분위기 및 다이나믹 변화, 마지막으로 롤 심벌을 통한 필의 표현 등을 내 음악에 표현해 보고 싶을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악기가 심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드럼을 아예 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현장을 가면 프로듀서 혹은 디렉터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곡을 만들 때 이런 지식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 곡을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연주자만큼 연주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멀뚱히 서 있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 뻘쭘해하거나 또 곡을 만들 때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도 없이 작업 시간을 무작정 늘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들을 사건이 발생되기 전 미리미리 잘 습득해 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번 교시 어쿠스틱 드럼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교시 좀 더 큰 범주인 퍼커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인스타 아이디가 영상 마지막 그리고 본문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음향 관련, 본 수업 관련 궁금한 점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악 교무실 지금까지 이미지 뮤직의 교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